오늘의 주제, 열심히 사느라 지친 사람이 꼭 봐야 하는 꿀팁,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 자, 결과는 뭐냐? 결과는 귀차니즘을 가진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귀차니즘의 장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게 절대로 제가 귀차니즘이 심해서 이거를 억바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름 붙은 거는 다 필요 없는 게 없다, 이런 말 제가 자주 하죠. 그러니까 귀차니즘 또한 필요해서 이름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분명 나도, 아니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귀차니즘도 필요하니까 이름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럼 얼마나 귀차니즘이 훌륭하고 좋은 건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차니즘의 꿀팁 알려드릴게요. 아니 근데 이게 말이 귀차니즘이라 그렇지 내용은 알차요. 생각보다 꽤 알찹니다. 아 진짜로 생각보다 알차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자, 창의성이 올라간다. 자, 귀차니즘이랑 창의성이 무슨 상관관계냐 이럴 수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귀차니즘은 정해진 규칙을 벗어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회사의 규칙 혹은 사회의 규칙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 그것들을 조금, 보통 사람이 말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꼭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들 혹은 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좀 싫어해요. 왜냐면 귀차니즘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해. 그렇기 때문에 좀 그 구속에서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매번 벗어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꽤 날카로운 명언이나 조언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아이디어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삶의 질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 일만 하는 사람들 있지. 대체로 일하는, 막 일 열심히 해갖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보면은 규칙들에 굉장히 착실해. 그러니까 어떠한 단계나 순서, 자잘한 거 하나까지 딱딱딱 차근차근. 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벗어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야. 난 이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 이게 아니라 지치고 힘든데도 꾹 참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어.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귀차니즘 같은 경우는 그걸 좀 벗어나서 창의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그리고 그걸 벗어나서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다. 그래서 오히려 창의성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에서 그 규칙을 벗어난다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 다음 또 하나, 다음 거. 자,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앞서 말한 것처럼 귀차니즘은 뭐가 이제 목표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목표야. 그래서 어, 이 아무것도 왜 안 하고 싶겠어요? 왜 귀찮겠어요? 쉬고 싶으니까. 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슨 말이냐? 쉬고 싶은 만큼 쉰다. 그러니까 충분히 휴식을 갖는다, 이런 소리야. 이거 아니야. 이거 너무 합리화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쉬고 싶잖아. 응? 쉬고 싶은 만큼 쉬어줘야 돼요. 힐링이 필요해요. 몸의 에너지를 비축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일에 너무 몰두하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가요. 어?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가면 어때요? 너무 힘들죠.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지. 쉬어도 쉬는 게 아니야. 일에 너무 몰두하고 이러면 쉬어도 일 생각해. 진짜로. 쉬어도 막 그런 일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아, 이거는 진짜 병이야, 이 정도면. 그거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 왜냐면 쉬면서도 쉬고 가면 일 밀려 있을 거 할 생각이랑 또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굉장히 그런다. 그리고 이 재충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여러분, 제가 방송하면
어때요? 되게 오랫동안 했잖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막 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청자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응. 근데 이게 그럼에도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충분한 휴식으로 인한 재충전. 어? 재충전으로 인한 강한 멘탈. 어. 스트레스 받은 멘탈이 되게 약해져. 알지? 이게 지속적인 스트레스에는 장사 없다. 이게 계속 스트레스 똑같은 거를 계속 받으면 이게 이제 이 뇌가 허용치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냥 건드리는 모든 게 허용치 바뀐 거야. 그래 모든 게 다 짜증나고 모든 게 힘들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약간 복리야 복리. 쌓이면 쌓일수록 배로 쌓여. 그러니까 요만큼 쌓였어? 다음에는 요거 두 배만큼 쌓인다니까. 복리야. 스트레스는 진짜로 크게 쌓이면 나중에는 이제 자잘한 것까지 다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 것까지. 그렇기 때문에 재충전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엄청 많이 갔지. 난 재충전의 시간을 엄청 많이 받지. 어제만 봐도 방송 키고 게임하는 것조차 짜증나서 방송 꺼버렸죠 그냥. 어, 시청하고 계신 분도 계셨는데 그냥 방송 시간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아이씨 나 끄고 게임할게 꺼버렸죠 그냥. 그때부터 재충전 시작해갖고 게임 아침 8시까지 하고 잠 언제까지 했어요? 저녁 10시까지 잤다. 멘탈 케어 엄청나게 하고 왔어요. 오늘 그래 스트레스는 무조건 복리야.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빨리빨리 청산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나중 가면 감당이 안 돼. 너무 커져서 감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충전을 가져야 된다. 쉰다라는 개념을 잘 가져가야 돼요. 귀차니즘은 목적이 쉰다기 때문에 사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약간 돈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근데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난 무조건 안 한다의 목적이 맞춰져 있어요. 알겠죠? 자, 다음은 강박관념이 적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부분은 내가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싶어요. 내가 딱 고민을 하다가 다음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번뜩 생각이 났어. 이거다. 이걸 꼭 말해줘야겠다. 강박관념이 적다. 귀차니즘은 강박관념이 적어요. 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내가 볼 거 아니야. 나 살면서 나도 많이 볼 거 아니야.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이런 열심히 살아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일에 막 미치고 몰두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완벽주의자 성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다라고 할 만큼의 사람들은 적을 수 있지. 하지만 완벽주의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완벽주의자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모두는 아닐지 모르지만 대체로 일할 때 지나치게 열심히 그리고 규칙을 깨지 않으려고 해요. 정해진 규칙들대로 하고 주어진 거를 최대한 완벽하게 해내려고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 왜냐면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이건 살다 보면 아는데 사실 세상에 완벽이 없어. 완벽주의자도 완벽에 가깝게 하는 거지. 완벽하지는 않아. 뭔 말인지 알지? 여러분 태어나서 했던 것 중에 완벽한 적이 있어요? 완전 무결한 것들이? 세상에 그런 건 별로 없어. 진짜 어떠한 극소수의 것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완전 무결은 없어요. 완벽에 가깝지.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게 되면 되게 점점 더 몰두하게 되고 되게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되게 몰아붙이게 돼. 몰아세워. 완벽하게 하려고. 근데 완벽할 수가 없거든. 사실은. 근데 귀차니즘은 어때요? 그걸 벗어나려고 해요. 정해진 틀을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연해요. 어. 그 강박관념이나 규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좀 뭐라 할까 적죠. 강박관념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어요. 어. 이게 있잖아.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귀차니즘이. 귀차니즘이 이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언제나 현실과 이상은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이름 붙은 것 중에 필요 없는 건 없어. 이상도 없었으면 이름이 없는 거야. 근데 요즘 사람들은 유난히 되게 현실에만 사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현실에만 사는 것 같아. 사실 이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행복한 상상이에요. 행복한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없이 이 현실적인 완벽함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떠한 유연함이 없어요. 이게 되게 아쉽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조금 강박관념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완벽을 추구하면 안 돼. 너무 지나치게 완벽하면 좋지만 완벽주의자적 성향은 좀 그렇지 않나. 주변에 그런 사람 많고 본인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 그지? 보면은 헬라님도 틀을 깨는 거 안 좋아해요. 이러잖아. 틀이 좀 깰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 근데 일하다 보면 가끔 그런 애들이 보여. 진짜로. 막 A, B, C, D 할 때 A, B, C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C를 벗어나서 뭐 D부터 한다거나 혹은 E부터 한다거나 E부터 해놓고 CD를 채운다거나 이런 식의 애들이 있거든. 되게 순서를 그냥 벗어나는 애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되게 좋게 잘 풀릴 때도 있고. 그죠? 항상 좀 강박관념을 적게 가졌으면 한다. 그리고 똑같이 ABCD를 틀대로 해도 강박관념이 있으면 안 돼. 쫓겨 사람이 그러면. 일에 쫓겨 사라져. 뭔 말인지 알지? 내가 강박관념을 가지면 좀 쫓겨. 시간적 여유의 쫓김이 아니라 좀 뭔가 마음적으로 쫓긴다고 해야 되나? 쫓기는 게 생겨요. 강박관념을 좀 적게 가질 필요가 있다. 자, 마지막 꿀팁 알려드립니다. 자, 효율성이 좋다. 요거는 약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차니즘 중에서도 똑똑할수록 더 효율을 잘 내겠죠.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이거야. 같은 똑똑함을 가진 사람 중에 누가 더 효율성이 좋을까? 내가 보기에는 귀차니즘을 가진 똑똑한 사람이 더 효율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귀차니즘이 심한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심한 사람을 제외하면 업무 성과를 잘 내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저도 회사 다닐 때 일을 꽤 여러 부분을 맡아서 하면서도 잘 해낸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 왜냐면 그 귀차니즘이 강한 사람은 효율성을 엄청 따져. 조금이라고 최대한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완벽에 준하는 결과물.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귀차니즘은 누군가가 인정, 통과?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정도를 굉장히 잘 만들어내요. 굉장히 잘 만들어내. 그런 걸 엄청 많이 고민한단 말이야. 나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에서 진짜 자주 하는 말이고 맨날 하는 말인데 뭐예요? 남들보다 적게 일하고 남들만큼 버는 게 꿈이에요. 저는 남들보다 많이 버는 것도 꿈이 아니야. 나는 애초에 남들보다 적게 일하고 남들만큼 버는 게 꿈이에요.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그래서 그 일의 핵심을 파악하려고 엄청 집중해. 뭔 말인지 알지? 딱 집중해갖고 핵심만 딱 끝내는 거지. 세상을 살면 뭐 과정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건 진짜 옛날 말인 것 같고 사실 결과가 중요해요.
사회에서는 결과를 많이 봅니다. 내가 과정이 어떠한지 하나하나 자세히 봐주는 사람은 사실 엄마 아빠 말고는 별로 없어요. 회사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상관이 상사가 제가 일을 하는 과정을 쳐다보고 있어요? 안 봐요. 결과물만 괜찮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위에서 말한 완벽주의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사회에서 자체도 누구나 알고 있어요. 완벽이 없다라는 걸. 어느 정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결과만 낸다면 크게 뭐라고 안 해요. 물론 완벽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안전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거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결과물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결과물이라면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만 딱 집중을 한다. 포인트에만.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예전에 일을 여러 개 할 때도 그 딱 포인트만 잡고 그냥 포인트만 탁탁탁탁 해결해 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나는 약간 회사에서 그랬어. 얘는 일 맡기면 알아서 잘하는 애. 내용은 허접일 수 있어도 결과물만은 항상 잘 나와 있으니까. 어차피 윗사람들은 뭐만 본다? 결과물만 본다. 안에 내용이 부실해도 가는 동안이 부실해도 결과물만 본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일을 잘하는 애였어요. 내 옆에 애가 되게 틀대로 딱딱딱 하는 애였거든. 나는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을 훨씬 더 빨리 많이 했었어. 그래서 얘는 되게 금방금방 더 잘하는, 내가 더 잘하는 애였어. 사실 이론적인 거는 내 옆에 애가 훨씬 더 많이 알았거든. 나랑 같이 했던 동기가 있는데 동기가 이론적인 건 훨씬 잘하. 이거 할 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거 할 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윗사람들은 결국 내가 일을 더 잘하는 애라고 했었거든. 이게 웃긴 거지 어떻게 보면. 웃길 수 있지만 그러하다. 어차피 결과만 본다. 그래서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원래 그거 알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귀차니즘을 가진 사람을 뽑잖아. 알죠? 그래서 귀차니즘을 가진 사람은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엑셀 같은 거 여러분 알죠? 회사에서 가장 귀차니즘이 심한 그 직원이 만든 게 엑셀이라고 하죠. 빠르고 편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수식이랑 해갖고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입력만 하면 알아서 딱딱딱 나오죠. 그게 엑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귀차니즘을 가질 필요가 있어. 그리고 그 있지. 핵심만 이렇게 딱 하잖아. 결과 만들어지잖아. 자잘한 거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돼. 진짜로. 어차피 이 자잘한 것들이 이 핵심을 위해 만들어지는 거라서 핵심만 어떻게 만들어지면 자잘한 건 좀 따라와. 대체로. 그리고 자잘한 문제는 신경을 안 써. 또 자잘한 것도 신경 안 써. 라고 얘기하는 나는 귀차니즘에 절여진 사람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알아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귀차니즘을 생각하다 보면 너무 귀차니즘이 편하고 좋아서 거기에 빠져들 수도 있지만 여튼간에 나처럼 나만큼 귀차니즘이 되진 말고 귀차니즘의 밸런스, 이상과 현실의 밸런스처럼 귀차니즘의 밸런스는 각자 알아서 조절하면서 그래서 귀차니즘 만만 세뇌해갖고 귀차니즘만 막 그럼 어떻게 된다? 나 된다. 나 되면 삶은 편안할 수 있는데 인생이 침식당할 수가 있어요. 조금 안 좋을 수 있어. 적당히.
결과적으로 나도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한 거는 귀차니즘 진짜 만만세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어떻게 보면 일을 편하게 삶을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예시로서 귀차니즘을 이용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귀차니즘에 매료돼 갖고 내가 되지 말고 적절하게 그런 귀차니즘들이 하는 생각들과 사상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 또한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이 방식 또한 여러분도 좀 흡수하고 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덜 힘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해 주는 거다. 내가 침식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귀차니즘 세계의 마인드를 잘 알고 있거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좀 삶의 질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꿀팁 한번 알려드렸어요. 끝.